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미국이 지지를 해줌으로써 동아시아의 패권주의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데요. 2차 대전을 통해 전 세계는 물론이고 특히 아시아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일본이 과거의 반성조차 없이 국제평화나 질서 유지를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믿을 수나 있을까요?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스스럼 없이 하는 미국을 과연 동맹국가라 칭할 수 있는지, 세월호 참사의 무능함을 보여준 정부의 모습과 일본의 야욕을 접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하는 길밖에 없다는 슬픈 현실과 또 마주치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 또한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민중의 저력을 보여줄 때라 생각하며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일과 3일 14년 단체교섭 7, 8차 본협의가 본관 나반테룸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9일 동학농민혁명 역사기행이 있었습니다. 지난 1일 서영호 열사 21주기 추모제와 염호석 열사 장례식이 양산 솥발산 열사묘역에서 거행됐습니다. 지난 25일 의료남은 지원 사회공헌 사업 일환으로 안가 검진 및 진료가 있었습니다. 여름철 울산공장 내 식당 위생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주 기획방송 응답하라 시네마 토크는 폴란드 자유노조의 전설 레흐 바웬사의 삶을 다룬 영화 바웬사 희망의 인간 편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 해. 지금보다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14년 단체교섭 7, 8차 본협의가 본관 나반테룸에서 열렸습니다. 이경훈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측 교섭위원과 윤갑한 사장과 회사 측 교섭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협상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 6차 협상에서 계약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 지부장을 비롯한 교섭위원들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퇴장했습니다. 이후 교섭에서도 회사 측이 불필요한 논쟁으로 진행된다면 중요한 시점에서 중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29일 동학농민혁명 역사기행이 있었습니다. 이번 역사기행은 금속노조 지역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지부조합원 및 비정규직 조합원, 가족이 함께하며 그 발자취를 찾아가는 행사였습니다. 오전 7시 동천체육관을 출발한 가족들은 동학혁명의 시작인 풍남문, 초록바위 등과 승리의 현장인 항토현 전적지, 동학혁명 기념관 등을 돌며 120주년을 맞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동학혁명은 조선시대 1894년, 고정 31년에 동학도가 주동이 되어 일으킨 민중봉기이며 고부군수 조병갑의 행포와 착취에 농민들이 한거한 데에서 발단이 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동학난, 동비의 난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김대중 정권 때 농민운동, 농민혁명으로 격상이 된 평등사상과 민주화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이었습니다. 지난 1일 서영호 열사 21주기 추모제 및 염호석 열사 장례식이 양산 솥발산 열사묘역에서 거행됐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지의 양산 지점에서 노제를 지낸 장례식 행렬은 솥발산 열사묘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엔 이경훈 지부장과 열사의 동지들을 비롯한 상진 및 활동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영호 열사 21주기 추모제에는 노동조합을 사랑한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고 노동 탄압에 맞서 한거하다 자결로서 삼성전자 서비스 지혜를 지켜낸 염호석 열사 하간식이 엄숙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열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기막힌 세상을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한 동지들의 새로운 마음가짐과
숭고한 정신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난 25일 의료나눔 지원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 140명에게 무료 안과 검진 및 진료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노동안전실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6월 3일 남구 도산 노인복지관에서 있었던 의료 무료 나눔 사업과 9월 중에도 한 차례 더 실시하여 어려운 이웃과 어른들의 안전, 건강을 위한 노력을 지부는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울산공장 내 식당 위생 검열이 실시됐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에 맞춰 후생복지실에서는 울산공장 내 각 식당을 돌며 조합원의 건강한 밥상을 만들자는 취지의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사장 내의 각종 노후 시설 점검과 교체 요구, 식자재 보관상의 문제점과 철저한 유통기한 준수를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울산 공장 내 대부분의 식당에선 위생에 대한 점검과 교육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복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식중독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응답하라 시네마 토크는 폴란드 자유노조의 전설 레흐 바웬사의 삶을 다룬 영화 바웬사 희망의 인간편입니다. 네, 나루. We the people. 폴란드가 소련에 지배하여 있던 1970년대 말 물가 인상으로 민심이 험악해지면서 발생한 조선소 파업투쟁, 바웬사의 대정부 투쟁과 그에 따른 자유노조 설립 합법화, 재구금, 그리고 1983년 노벨 평화상 수상 등을 실제 자료화면과 함께 보여줍니다. 영화는 인터뷰를 매개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폴란드 정치 영웅의 투쟁과 가정사와 공산당국이 노동자의 권리를 피로 진압하던 1970년대부터 1990년 폴란드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파란만장했던 바웬사의 삶이 펼쳐집니다. 지식인들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나 자신의 순간적으로 내린 결정이 같다고 하면서 지식인에게 열등감이 전혀 없다고 하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는 민주화 운동이 지식인 중심으로 전개되어 실패했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운동의 선구였던 지식인들이 바웬사 같은 순수 노동자를 앞세워 단결하게 하고 자신들은 뒤로 물러서서 주로 타협을 강조한 점과 함께 운동을 성공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1980년 37살인 바웬사는 10년을 다닌 조선소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고됐는데요. 노동자로 4년을 지내다가 파업위원회 대표로 사용자 측과 협상을 벌여 성공합니다. 게다가 바웬사가 협상에 성공한 뒤 다른 공장 노동자들이 동맹 파업을 요구하자 즉시 동의하고 다시 파업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위법된 일입니다. 나아가 바웬사가 요구한 검열 완화나 정치범 석방 같은 정치적 요구도 바웬사는 동맹 파업 뒤에 다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 계엄령이 내려지고 바웬사가 1년간 구금되었어도 연대라는 이름의 독립자주관리 노동조합은 새로운 노동운동의 희망이었음을 1983년의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증명합니다. 또 1988년의 민주선거에서 연대가 압승한 것으로도 증명됩니다. 당시 정부를 구성할 때 바웬사는 총리직을 거부하고 노동운동 동료를 추천했다가 2년 뒤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1995년에 재선 실패를 초래한 점 등에 대한 비판, 그가 우유부단했다는 인견적 비판, 사회주의자들의 이념적 비판 같은 것은 상투적인 점에서 무시한다고 해도 1980년 전후에 순수했던 30대 노동운동가 바웬사는 여전히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33년 전 11월, 22에 분신한 전태일과 달리 바웬사는 47살에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언제 그런 대통령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던 이 영화를 보며 마지막 멘트인 우리는 언제 그런 대통령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게 귀에 와닿는데요. 사람은 어떤 일이든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민중과 늘 함께하는 대통령, 노동자의 마음을 잘 아는 대통령은 결국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니까요. 조합원 여러분, 우리 민중과 노동자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통령을 만들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주어진 위치에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하며 이번 주 노동자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나 사진 투고는 카카오톡에서 친구 찾기 아이디 검색 YOSSI SOS 친구 등록 후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정의 문화상품권도 지급할 예정이니까요. 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에 많은 참여 바랄게요. 그리고 시청 소감이나 궁금한 점은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현대 자동차 지부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